전혀 다른 형태가 서로 만나게 되고 같은 문제 가지고 싸우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 사랑하는 마음이 파트너 마음이 없고 그것을 또 다른 것을 서로 싸우고 난 다음에 용서하는 마음이 없고 또 그런 것들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배려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야말로 네트워크는 쪼개지더라 하는 것을 배운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은 딴 게 아니다. 삼덕은 예? 이해할 수 없어도 그냥 이해하고 인정하고 사랑하라 이거예요. 사랑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이해가 돼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이해할 수 없어도 그냥 사랑해라. 지금 PPT가 안 그러려면 장점만 나옵니다. 봐라. 예? PPT 공유가 안 되고 있어요. 아, PT 공유가 안 되고 있어요. 잠깐만요. 지금은 됐습니까? 되고 있어요. 예, 예. 돼요. 예. 자, 다시 삼덕이 사랑, 용서, 배려 이것이 왜 필요하냐? 그죠? 우리가 관계를 맺다 보면 스폰서와 파트너 나는 또 위에 있는 분한테는 파트너지만 나는 내 파트너한테는 스폰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묘한 관계가 형성되는데요. 내가 스폰서한테는 바라는 게 많고요. 파트너한테는 또 시키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하는 게 많은 거예요. 예? 이게 서로 엇갈리는 거예요. 스폰서한테는 많은 걸 받으면서 용서받기를 바라고요. 내 파트너가 잘못한 건 용서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예? 이 마음 때문에 어디에 위치해 있던 간에 서로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배려해야 된다. 그러려면 몇 가지 룰을 지켜야 되는데 이해할 수 없어도 사랑하라. 정찬호 스폰서님께서 딱 이렇게 해놨어요. 이해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애기 있죠. 애가 태어났는데 내가 똥 싸는 게 이해가 돼요? 밤잠 안 자고 막 징징대는 게 이해돼요? 너 왜 밤에 자꾸 깨가지고 우니? 그 두들겨 패면 됩니까? 그래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자 내 파트너가 처음 오면 애기와 같아요. 투정도 부리고 이것저것 징징도 되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해 안 돼도 이해해줘야 돼요. 또 거꾸로 파트너 입장에서는 스폰서가 내 생각만큼 그렇게 똑똑하지도 않고 후원도 안 해줘. 그래도 이해해야 돼요. 이해하고 사랑해요. 여기 사랑하라고 하니까 파트너한테만 사랑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스폰서한테도 사랑을 해야 돼요. 예. 서로 나누는 거예요. 무조건 내리 사랑은 아니에요. 위아래로 같이 사랑을 해야 됩니다. 사랑은 나누는 것. 위에도 나누고 밑에도 나누는 것.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모두의 장점만 보고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라. 무엇을 받을까보다 무엇을 줄까 고민하라. 예. 사랑이 충만하면 사람이 저절로 붙는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사람이 내가 충만하면요. 사람이 저절로 붙어요. 내가 지금 사람이 안 붙고 있고 파트너가 안 늘면요. 점검해 보셔야 돼요. 삼덕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특히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진짜 내가 한 분 한 분을 진짜 내가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지. 예수님의 말씀이 있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진짜 내가 내 이웃을 원수도 사랑하라. 진짜 원수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지. 예? 근데 파트너 하나를 사랑 못해. 그럼 되겠습니까? 파트너가 내 입맛에 안 맞다고 또 스폰서가 내 입맛에 안 맞다고 불평불만 비비불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나 완벽하진 못해요. 그러나 내가 똑똑하진 못해도 사랑하는 마음은 줄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누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기를 키울 때 아기 철학, 아기를 키우는 마음은 아기 철학, 젖소를 키우는 것은 젖소 철학. 젖소를 갖다가 키울 때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는 키우지만 우유를 얻기 위한 마음으로 키우는 거예요. 뭔가 얻기 위해서 그 젖소를 키우는 겁니다. 그런데 아기 철학은요. 아기에게 뭔가 우유를 얻기 위해서 아기를 사랑하고 가꿉니까? 키웁니까? 아니죠. 그래서 아기 철학으로
아기 철학으로 내 파트너를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게 네트워커가 가지는 그런 멘토로서 스폰서로서 해야 될 역할이다. 사랑으로 컨택하고 사랑으로 후원하라. 이게 진짜 답인 것 같아요. 사랑으로 컨택하고 사랑으로 후원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정성있게 내 파트너의 성공을 위해서 초대를 해야 되고요. 네? 성공의 비전을 보도록 내 꿈이 아닌 상대방의 내 파트너의 꿈을 위해서 설명을 해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성공할 때까지 사랑으로 후원해 주셔야 됩니다. 성공할 때까지. 내가 요만큼 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게 아니고요. 적어도 루비 다이아몬드까지는 후원해서 스스로 장가를 가서 자립할 때까지, 그죠? 새 살림을 차려도, 근데 새 살림 차려서 장가 보냈다고 그 다음에 관계 끊습니까? 지속적 팔로우 스루를 해주는 거예요. 지속적 팔로우 스루, 사랑을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받으면요, 그 파트너는, 사랑을 받은 그런 파트너는요, 웃음꽃이 피고요, 사랑의 열매로 또 손자를 낳게 돼 있습니다. 또 파트너를 데려오게 돼 있어요. 모두가 내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는데,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데, 우리 파트너 사랑합시다. 예, 파트너를 사랑합시다. 오늘부터 그동안 못했다면 이제 어떻게 우리 파트너들한테, 아니 서로 용서해야 돼. 파트너는 스폰서한테, 스폰서는 파트너한테 서로 용서하는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용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마음을 비워야 돼요. 내 마음을 안 비우면 용서가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네 꼬라지 보기 싫어서 내가 직급사업 안 한다. 그럴 정도의 직급의 가치가 아닙니다. 별지랄 꼴값을 다 떨어도요, 직급은 하셔야 돼요. 예? 이꼴저꼴 다 본값을 우리는 꼴값수당, 꼴값수당이 바로 추천 후원수당이에요. 꼴값 다 해도 어떻게? 예? 내가 후원해가지고 받아야 돼요. 성공해야 되는 겁니다. 이꼴저꼴 다 봐야, 예, 그때 어떻게 월 1,000만 원, 월 2,000만 원 생깁니다. 고상하게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이꼴저꼴 다 볼 각오를 하셔야 돼. 예, 더 큰 가치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서로 용서하셔야 됩니다. 잘못은 툭툭 털어버리고요. 어떻게요? 미래만을 위해서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가까이 서 보면 그 누구도 잡티가 보인대요. 스폰서는 그냥 아주 그냥 현미경으로 뚜렷하게 보여서 흠집 내기 시작하면 완벽한 스폰서는 없어요.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스폰서는 이상형이 아니다. 스폰서는 이상형이 아니다. 네. 틀린 것이 아니라 다 다르다. 서로 인정을 하자. 다 다른 거예요. 개성이 다 다르고 두뇌가 다른 거예요. 좌뇌형 생각이 다르고 우뇌형 생각이 달라요. 네?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네. 용서하면 마음도 편하고 어떻게 일도 더 잘 됩니다. 내 거에 중심을 가지세요. 일하는데 중심을 가지세요. 네. 용서는 상대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왜냐? 용서를 못하면요, 그 화가 나한테 미쳐요. 그래서 마음을 좀 덤덤하게, 너그러운 마음, 그야말로 삼덕, 이 덕스러움을 배워야 된다. 정찬호 스폰서께서 오죽했으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 자유로 가는 6단계 앞으로 놨을까? 삼덕을 베풀어야 경제적 자유가 가더라 이게야. 예. 비즈니스는 마인드 컨트롤과 포커페이스가 또 기본이에요. 표시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 파트너하고 의견 충돌하더라도요, 어떻게 성질 내지 마시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상담할 때 특히 분쟁이 되거든요. 예. 아, 왜 스폰서님 이쪽에 우리 대시적 라인에 아무도 누가 후원을 안 해요. 그리고 각자 소시적만 챙겨요. 아, 왜 스폰서님 왜 소시적만 챙기세요? 이렇게 싸울 수가 있어요. 예? 왜 나한테는 사랑 안 내려줘요? 왜 나한테는 PB 안 내려줘요? 이렇게 요구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 요구하는 파트너가 있어요 또.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요구할 때 사장님은 그따위로 배우셨어요? 이런 식으로 막 공격해버리면 안 돼요. 응?
그런 걸 바라시는 마음도 이해되지만 그것을 우리가 진짜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예? 우리 사장님은 또 그런 파트너가 또 얘기할 때 그런 걸 다 해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두 줄을 다 후원하는 것을 각자가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뭐 여유가 되고 이러면 그 같이 돕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하면서 상담을 해 나가셔야 된다는 거죠. 욕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잘 모르겠으면 침묵하자. 이거 좋네요. 차라리 침묵하는 게 답입니다. 어? 용서를 잘 못하겠다. 침묵하면서 참으세요. 그게 낫습니다. 마지막 3덕의 배려입니다. 배려. 이 배려하는 마음이 왜 필요하느냐. 예. 우리가 일을 할 때 보면 이 네트워크에 초보자들도 들어오고 이제 경험자도 유검자도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보면 깝깝해요. 네트워크에 천연기념물 60이 넘어서 이제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은 나름대로 나이가 있고 이렇게 사회적 지위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 네트워크 안에 들어와서 나이 어린 사람한테 스폰서님 하는 것도 힘들어요. 예? 저도 우리 서성미 사장님한테 스폰서님, 김윤희 사장님한테 스폰서님, 배상훈 사장님 아들뻘들한테 내가 스폰서 하는 게 쉽겠습니까? 내가 막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겠습니까? 진짜로? 그냥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뭐, 나쁠 게 뭐가 있습니까? 대신 그거를 기꺼이 할 수 있는 마음, 그런 배려하는 마음, 아량이죠, 아량. 예? 예.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건 파트너건 서로 내가 대기업을 다녔건, 내가 나이가 들었건, 나이가 어리건, 똑똑하건, 아니건, 잘났건, 못났건, 이쁘건, 못생겼건, 상관없이 우리가 필요한 것은 서로 낮추는 겸손, 배려하는 마음, 교만함을 내려놓는 마음, 나를 낮추고 상대를 존중하는 그런 문화가 됐을 때 많은 좋은 분들이 머물 수 있다는 거예요. 오긴 와도 머물지 못하는 게 배려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떠나는 거예요. 사랑을 못 받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돈을 못 버니까 떠나는 겁니다. 예? 변은 이길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 그죠? 불편한 이야기도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서로 그런 관계로 포용력을 갖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담담하고 허심탄회한 그런 관계를 맺어가는, 우린 서로가 스폰서 파트너의 위아래가 아니라 서로 친구가 되어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이가 많건 적건 서로가 친구가 되는, 영혼의 소울메이트가 되어가는 그런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간섭하지 말고 어떻게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관심과 간섭은 다릅니다. 예? 요거는 예민한 얘기이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넘길게요. 예? 내 파트너들 뭐 이렇게 뭐 하는데 잘 한다는 명목하게 이것저것 시시콜콜 막 지시하고 막 이렇게 관심 갖는 거, 그들에게는 화살일 수가 있어요. 관심이 아니라 집착일 수 있습니다. 가급적 침묵하고 지켜봐주는 힘, 그리고 묵묵히 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눈빛과 눈빛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관심, 얼굴을 보면서 표정이 어떻게 되는가 유심히 관찰하는 그런 관심, 이런 것들이 후원과 만남일 때 다 속에서 이신전심으로 전달된다는 사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자그마한 거에 너무 서로 평가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웬만한 거, 사소한 것도 칭찬하자. 사소한 것도 칭찬하자. 칫솔 하나 전달했다 해도 정말 대단하십니다. 누구한테 전화를 몇 명 했는데 깨졌대. 아이고 참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거절당하면서도 용기를 또 내시는 거 정말 대단하시네요. 작은 거에 칭찬하자. 이런 것들이 배려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내가 먼저 좋은 멤버가 되었을 때, 내가 좋은 리더가 됐을 때, 내가 모범이 됐을 때, 내가 좀 더 헌신, 희생,
봉사했을 때 내 파트너도 보고 배워서 복제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이 삼덕이 무서울 만큼 복제가 쉽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사랑이 아니라 미움으로, 질투로, 용서가 아니라 분노로, 배려가 아니라 간섭과 이런 지적질로 그렇게 되면 내 네트워크는 어느 날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요 배려 파트에서는요, 바로 라인 오브, 이렇게 스폰서, 라인 관계십이 중요합니다. 내가 스폰서십을 발휘하는 거예요. 스폰서를 예우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폰서가 정보준 자체만으로 고마워야 돼. PB를 내려주거나 사람을 내려주거나 못한다 하더라도 나한테 정보 준 사람은 기회를 준 사람이라고 고마워하는 그 마음이 스폰서십입니다. 스폰서와 입장을 바꿔놓고 항상 생각하는 것, 이것도 스폰서십입니다. 나로부터 사업을 제가 열심히 해서 스폰서님 제가 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훌륭한 스폰서십입니다. 스폰서를 예우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인정해 줄 수 있는 마음, 너그러운 덕 있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이것도 내가 스폰서한테 해야 될 스폰서십입니다. 스폰서십이 없으면 뿌리가 죽어버려요. 나의 뿌리가 바로 스폰서입니다. 뿌리가 썩어버리면요, 바람에 불면 날아가 버려요. 내 파트너는 가지와 같아요. 나는 줄기예요. 근데 내 스폰서는 뿌리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줄기가 가지만 챙겨요. 가지만. 파트너만 챙겨요. 스폰서도 챙겨주셔야 되는 겁니다. 예우하고. 뿌리가 깊게 내려가야 어떻게 해요? 바람에 불 때 안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파트너십은요,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떻게 파트너십을 세워야 되냐. 내 파트너한테 대하는 태도입니다. 내 파트너가 꿈과 목표를 되찾게끔 드림빌더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시스템에 100% 어떻게 해요? 안내하고 같이 나도 참여하는 100% 참여의식, 이런 걸 보여주는 게 파트너들한테 파트너십입니다. 항상 자신감 있고 열정이 높이는 밝은 표정을 유지하는 것도 파트너십입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모범을 배우는 것도 바로 파트너십입니다. 내가 스스로 사랑하고 포용하고 봉사하고 배려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파트너십입니다. 내 파트너한테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이 서로 스폰서십, 파트너십, 이게 서로 엇갈려 있고요. 관계에서 이렇게 형제 그룹을 크로스십이라고 해요. 크로스십. 크로스 라인 하라는 게 아니에요. 라인 금지예요. 그러면 크로스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형제 그룹끼리는 센터나 이런 데서 캠퍼스에서 만나면 예를 지켜주는 거예요. 서로 띄워주고, 우리 김태희 사장님 훌륭하십니다. 김현선 사장님 진짜 멋집니다. 참 재주가 많으시네요. 표정이 밝아서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형제 그룹끼리는 예의를 갖춰야 돼요. 칭찬과 격려의 관계가 돼야 돼요. 그러나 비즈니스 상담은 절대 네버 라인 크로스 금지. 비즈니스 상담은 뒤질랜드로 가는 동반 자살 행위다. 지난주 시간에 배웠죠? 후원의 원칙에서. 그죠? 부정적인 얘기를 서로 피한다. 쓱 가서, 야, 김유 사장님 니네 쪽은 그 자라에는 잘 돕냐? 우리도 절 안 돕는데 니네는 어떠냐? 이런 식으로 물으는 거, 이게 제일 나쁘다라는 거예요. 다 입장이 틀립니다. 입장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비즈니스 관련된 거는 위아래로만 한다. 옆으로 크로스라인은 절대 금지다. 개별적 만남과 술자리 절대 안 된다. 심지어 옛날에는요, 방향이 같아도 이 크로스라인끼리는 차를 태워 보내지 않는 걸 원칙으로 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크로스라인 하는 거예요. 서먹서먹 하면서 계속 얘기하다 보면, 친해지면 또 술 한잔 먹으러 갑니다. 회식하다고, 같은 동네라고. 그러면 그때 스폰서 막 씹습니다. 둘 다 죽어요. 그리고 둘 다 어떻게 다른 다단계 갑니다. 동반자살, 크로스라인 하지 말고, 크로스십은 뭐요? 서로 예의를 갖추고 칭찬과 격려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게 3덕이고 3덕의 핵심 라인 오브 스폰서십이 우리가 해나가야 될 일입니다. 자, 오늘 또 이런 어떤 부분들을 좌뇌 운행을 통해서 좀 배웠어요. 좌뇌 타입은 이렇습니다. 먼저 좌뇌부터 내가 납득되는 머리로 생각이 먼저 와야 돼요. 머리형이기 때문에 머리로 납득이 안 되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좌뇌한테는 그가 일단 머리로 설득시켜야 돼요. 로고스부터 설득이 돼야 됩니다. 로고스가 설득이 안 된 좌뇌는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운해형들은요 머리보다는 감성이에요. 표정이고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감성과 느낌으로 먼저 설득을 하셔야 돼요. 논리보다는. 그런 부분을 타입별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김현선 블루다이아몬드 안 들어오셨나요? 아까 오늘 첫 그 블루다이아몬드 이상 리더스 미팅에 오늘 첫 출연하셨는데 그때 보고 이제 서로 바쁘다고 왔는데, 자 우리 그 김태희 사장님 리더분 우리 그 호스트 좀 열어주세요. 마이크 열어주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아까 제가 정확히 못 봤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그 김태희 사장님은 기본적으로 운해가 먼저 발달된 아주 어렸을 때는 생기발랄하고 이렇게 천방지축으로 좀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이렇게 활달하고 웃음 많고 이렇게 했던 분으로 봐요. 그러다가 4학년 때나 5학년 때 정도에 바로 수학적 개념인 그런 것이 나와서 승부욕이가 됐던 어떤 부분이 됐던 그때 이제 좌뇌를 쓰지 않으면 격퇴당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좌뇌를 쓰는 그런 부분들이 발달돼서 수학 선생까지 하셨고 수학 교과서 뭐 하는 문제까지 이렇게 만들 정도의 그런 수학 머리를 자꾸 쓰다 보니까 좌뇌 태어날 때는 운해가 더 했지만 좌뇌 운해가 현재는 균형 잡힌 복합형으로 인간으로 변했다. 그것이 가장 큰 변화는 중학교 2학년 때일 것이다 라고 저는 예측했습니다. 한번 네, 얘기해 보세요. 거의 맞고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때 그 계기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왜냐하면 이제 5학년 2학기 때 수학적 개념이 약간 구형이 나와요. 그게 개념이 나와서 집합 개념도 나오고 이런 것이 공약수라는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를 못해요. 운해형들은. 그 말이 그만 같고 최대 공약수, 최대 공배수 이게 첫 번째 이해가 안 돼요. 예? 이게 뭐지? 그 얘기가 돼. 예. 근데 그 수학적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좌뇌를 쓸 수밖에 없거든요. 논리뇌를. 예. 예, 또 얘기해 보세요. 예. 그래서 5학년 2학기 때 도형이 나와요. 도형을 예. 하면서 수학을 잘하게 됐고 그 전에는 재밌죠? 왜냐면 아까 그 전에는 공간지각력, 맞아요. 운해가 공간지각력이에요. 예. 그 전에는 곱셈이 잘 계산이 안 돼가지고 곱셈보다는요 나눗셈이 더 어려울 거예요. 네, 되게 힘들었던 이게 분수가 자꾸 개념이 안 돼. 예.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그림을 전공을 하려다가 집안 사정상 그냥 이제 공부를 한 계기가 이제 선택한 거는 또 중학교 2학년 때.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딱 나오죠. 지금 현재도 숫자는 기억 못하고 사람 이름 기억 못하고 그게 정상이에요. 하지만 목소리나 사람 얼굴은 한 번 보면 다 기억을 하고 한 번 갔던 곳도 다 기억하는데 어느 집을 갔는지 상호는 기억을 못해요. 그게 운해형의 아주 전형적인 그 특징이에요. 네네 맞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착각하는 게 제가 이제 수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되게 정확하고 좌뇌형인 줄 알죠? 네, 되게 정확하고 뭐 이런 줄 아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같이 있다 보니까 제가 책임감에 의해서 제가 이제 뭔가 정확하게 알아가고 뭔가 배우려고 하고 해가지고 그런 지식이 쌓인 거지 원래 성향은 그게 잘 맞는 편은 아니에요. 저 정도 되려면 한 20년 이걸 해야 돼요. 만나는 사람마다 좌뇌 운해 테스트 다 하고 개성 플러스까지 딱 하고 나면요. 제가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 예측까지 80% 이상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문호성 우리 블루 다이아몬드 리더님이 얘기해 주셨는 것처럼 그 사람은 되게 다양하잖아요. 저희가 근데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게 본인의 기준에서 자꾸 사람들을 바라보다 그렇죠. 보니까 판단해버리죠. 분란이 판단해서 딱 맞아요. 재단해버리죠. 네. 네, 분란이 좀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그다음에 이해를 못할 상황들이 생기는 것 쟤는 왜 같은데 저래? 그러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개의 상황을 다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이제 상대방을 바라보다 보니까 음, 진짜로 우리가 해줘야 될 게 그 사람 자체를 인정해주고 그다음에 사람은 바뀌지 않거든요. 잘. 맞아요. 그래서 그냥 인정해줘야 돼요. 인정해주는 게 중요하겠더라고요.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본인도 옳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테두리에 상대방을 자꾸 맞추려고 하면 문제가 항상 생기고 이게 사업뿐만이 아니라 가족한테도 생겨요. 우리가 이제 맞아요. 부부 관계에서도 부부 싸움을 하는 거를 이제 가만히 이제 들어보면 내가 봤을 때는 그것도 맞고 이것도 맞는데 맞아요. 본인 좌뇌형으로 우뇌를 바라봤을 때 우뇌형에서 좌뇌를 바라봤을 때 이해가 안 가고 그다음에 DISC처럼 서로 상대가 달랐을 때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그거는 분란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인데 다름의 우리가 차이예요. 다름의 차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자꾸 상기를 시켜주셔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네트워크 리더가 돼간다라는 것은 사람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요. 그러면 사람을 알기 전에 먼저 나부터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누구이고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나와 상대방이 바라보는 나는 어떤 사람일까를 둘 다 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이 열렸을 때 여러분의 파트너들은 어떻게 해요? 떠나지 않고 머물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용서하는 이 3덕을 갖췄을 때 여러분들은 진정한 리더 로얄 크라운에 가서 덕을 쌓은 성공자가 돼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또 다이아몬드 스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오늘도 멋진 강의 해주신 우리 문호성 블루 다이아몬드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자,